최근에는 음경확대 시술을 대부분 필러로 원하시는데요. 필러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메가필 같은 진피 분말과 히알루론산 필러를 섞어서 시술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진피 분말 필러와 히알루론산 필러를 혼합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 있긴 한데 저희가 그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사도 나와 있고 메가필 플러스라고 2013년도 14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진피분말 필러가 메가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가필과 히알루론산 필러를 혼합을 해서 메가필 플러스 시술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뭐 어디서 보고 한 게 아니라 진피분말 필러의 장점과 히알루론산 필러의 장점만 가지고 가겠다고 시술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시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생각은 뭐였냐면 메가필 같은 경우는 초기 볼륨이 약하고 후기로 갈수록 지속력이 좀 더 좋으니까 초기 볼륨이 더 강한 히알루론산 필러와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술을 했었고, 두 가지 필러를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초기의 볼륨감은 히알루론산 필러가 잡아주고 후기 지속력은 진피분말 필러가 담당해서 지속력을 유지시켜준다는 개념은 괜찮았으나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두 가지 필러의 단점도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꼭 반드시 진피분말 필러와 히알루론산 필러를 혼합해서 사용해달라는 분 아니면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치명적인 게 진피분말 필러는 염증이 아주 늦게 필러 시술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염증이 생기면 피부 괴사를 동반한 굉장히 중증의 염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피분말 필러를 사용을 하지 않게 됐는데, 진피분말 필러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진피가 생착이 되면 반영구적이니까 그 진피를 갈아서 주사기로 주입할 수 있게 만든 진피분말 필러도 생착이 되면 영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던 필러입니다. 그렇지만 진피가 이 수술을 해서 이식이 됐을 때 생착이 되는 거는 진피의 3차원 구조가 살아있을 때 얘기고, 진피를 분말화한 시점에서 이미 진피의 3차원 구조가 다 깨졌기 때문에 영구적인 진피분말 필러의 장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진피분말 필러의 치명적인 단점인 염증만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의 시술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만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4년 뭐 그때까지만 해도 히알루론산 필러는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에 성기에 충분한 양, 예를 들면 한 20cc 정도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술비가 너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진피분말 필러를 혼합한 측면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히알루론산 필러 국산화가 잘 돼서 심지어 30, 40까지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필러 시술의 단점을 얘기할 때는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 약간 얘기가 중구난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히알루론산 필러랑 진피분말 필러를 섞어서 사용하는 거는 각각의 장점을 섞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 않고 히알루론산 필러 단독 사용을 권장해 드린다, 이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에는 확인되지 않은 바라 좀 빠졌는데, 저희가 이제 화학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섞어 사용했을 때 단점이 히알루론산 필러와 진피분말 필러를 섞기 위해서는 서로 혼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강한 압력으로 서로 혼합을 해야 섞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히알루론산 필러의 크로스링크가 깨지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의 단점도 더 커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